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28일날 교육부가 28일 내일이죠. 내일 뭐를 발표한다 그래서 참 기다리고 있는데 저 수능 정시가 40% 지금 현재는 2022학년도 현재 1학년이죠. 1학년들이 30%까지 확대한다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 40%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40%가 되면 학교의 변화가 정말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도 다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또는 우리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디어 쪽 나침반이나 톡톡에서도 이 컨텐츠의 배율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내일 발표가 매우 기다려지긴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기다려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 교육은 학년별로 어떻게 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취재 때문에도 학교에 전화를 걸기도 하지만 또는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구매하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죠?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든지 또는 뭐 공신학습법이라든지 또는 뭐 고일학부모가들 대입 노하우라든지 또는 백전불태라든지 또는 우리가 또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워크북을 단체로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그 담당 교사들이나 또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통화를 하게 되는데, 물론 뭐 그 통화는 이제 이런 기자 쪽이 아니라 우리 마케팅부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교장 선생님가 저희 책을 한 70권인가 80권을 구매한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는 70권이나 80권을 구매해 갔지만 가서 그 학교에서도 자기들 연수를 참 하기로 했었는데 연수는 안 했네요. 따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를 불러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1년여가 지나서 어젠가 그젠가 어쨌든 통화를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책을 이렇게 사다 주면 교사들이 잘 활용해서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랬는데 그 교장 선생님 말이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교사들이 움직여야 되지. 그러네. 이렇게 통화를 했다 그래요. 그거를 보면서 답답하죠. 그러니까 학교의 교장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어쨌든 교사들이 한 100여 명 있는 거 아니에요? 큰 학교의 경우에는 100명도 120명 있는 학교도 있어요. 기간제 교사나 또는 그러니까 교사뿐만이 아니라 또 영양사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 행정실에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보면서 물론 그거를 보면서 만들려고 했던 책이 이제 학종 절대법칙이라는 책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죠. 내일 결과가 나오면 이제 나머지 것까지 추려서 더 만들어서 이제 내보낼 생각인데,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들어온 지가 2013년도에 바뀌었으니까 2014학년도부터 아마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했을 텐데요. 2014학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 교사들은 아직 적응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사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학교에는. 왜냐면 이게 어떤 새로운 어쨌든 대입전형이 나오면 그것을 적용해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정말로 더 많이 걸립니다. 엄마 아빠들은 당연히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 자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탐색해 가죠, 곧바로. 그렇지만 교사들은 이게 그 이전에 늘상 고3들만을 대상으로 대입에 신경 쓴다는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게 학교의 교사들이에요.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3 담임이 아니면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운 게 모든 교사가 똑같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어요. 있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를 욕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의도 자체는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 중에는 다수는 적응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반적으로. 다른 저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언가가 있을 때 빨리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또 학원들도 마찬가지죠. 학원들도 왜냐면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교사들은 사실 내가 적응 못했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주 업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등한시하죠. 물론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에서조차도 빠지려고 하는 교사 선생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그죠? 그런 거 보면 정말 답이 없지만 어떻게 됐든 학교는 그렇게 교장이 걱정할 만큼 학교의 교사들이 움직여주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죠. 이제 이렇게 될 때 또는 교사는 움직이려고 하는데 교장이 또 안 움직여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상황이 다 틀린 거죠. 틀립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한쪽 방향,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수시로 전형을 잘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교사들이 다수인 학교가 있고 뭔 얘기야, 수능 정시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짜려고 하는 교사들이 공존하에 있는 거죠.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대입은 목소리가 삑소리 났습니다. 대입은 쭉 어떤 한 방향이 필요해요. 어떤 것을 주안으로 두고 뭐를 어떻게 덧붙여 갈 거냐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교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죠. 지금처럼 제가 교사도 다르지만요. 애들도 다릅니다. 애들도.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오느냐도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대입 전형을 잘 설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학교는 대학을 잘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면 그 학교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가 됐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입 전형을 잘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이런 거죠. 전국에 자사고도 많아요. 또 전국에 자사고는 아니더라도 자사고에 그 정도가 되는 정말 수능 정시로도 대학을 잘 보내는, 그러면 주로 학원가가 풍부한 주위의 고등학교가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유성이나 대전 둔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더 유명한지 모르겠네. 고등학교는 둔산에 있는데 학원은 또 저쪽 유성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잘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또 광주 상무대 쪽, 또 대구 수성구 쪽, 부산 해운대 쪽,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참 풍부한 이 자산, 그러니까 사교육의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경우가 됐든 아이는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도 모르고 현재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학교의 관점에서 본 거고 우리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간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을 거예요. 주위에 소문도 있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 아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 아이의 힘이 내 아이가 변수가 아니라 주요 변인,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변인들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수가 뭐냐를 찾아가는 게 그런 책을 이제 쓰려고 했던 게 제가 이제 학종 절대 법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역시도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책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학교는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그 학교가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학교가 아무리 준비를 못해도 아이가 잘 준비하면 대학을 잘 갈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교사가 뭐 수능을 좋아하는 선생이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학종을 좋아했든 교과를 좋아했든 교사의 기본적인 심리는 우수한 아이나 좋은 아이에게는 이렇게 내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 그러니까 내가 잘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내가 잘 생활하는 거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잘 기록되게 되는 거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학교에서 교사가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내가 수능 시험을 잘 못 보거나 하진 않죠. 물론 때로는 사교육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스스로 정말, 뭐, 인강도 사교육인지 모르겠어요. 인강도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혼자서 공부를 준비해가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수능도 결과가 다를 수 있죠. 그 학교는 수능이 매번 1등급도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래서 1등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어쨌든 누군가는 노력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준비해서 유리천장, 그러니까 저 학교는 도대체 수시로는 좋은 대학을 가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유리천장을 깨부수는 아이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만큼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그러니까 뭐 수능 정시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으로 해도 안 가르치는 선생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 어느 학교 어떤 과목이든. 그죠? 신기하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 100대 빵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학교의 다양성, 또 교사의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준비해서 잘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든 거에 만점을 받고 모든 수능 모의고사에도 만점을 받으면 굳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상의 모델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서 결국은 내 아이는 더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의 교사들이 이렇게 학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안에서도 다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학교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학교도 있고 그 중간도 있고요. 또 그거 역시 비율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는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고요. 교사들 역시도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에 참 재밌는 건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얘기인데요. 이건 너무 많이 나갔다. 그건 빼고 어찌됐건 우리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딴 애들은 그렇다 치고 내 아이를 어떻게 해갈 거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교장이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교사가 안 따라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역으로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별의별 수가 많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영향도 또 무시 못할 사정 중에 하나예요. 그럴까 보면 정말 학교는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다는 말은 표현이 좀 그렇고, 정답이 없어요. 결국은 내 아이가 구심점이 돼서 움직여지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냥 변수 속에서 놀아나는 게 아니라,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서 내 아이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다. 이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능이면 공정하다고 얘기하는데 학교 교사들마다 틀려요. 예, 가르치는 능력도 틀리고요. 틀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공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학종이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면에서 따지다 보면. 같은 거죠. 하지만 그 어느 경우가 됐든 내 아이가 상수가 되는 대입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거기에는 어느 경우가 됐든 내 아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내 아이가 움직여서 그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다는 얘기인 거고, 어떤 분은 아니 그걸 귀찮게 왜 애가 해야 돼? 학교가 다 알아서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수능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는 어느 경우가 됐던 내 아이가 구심점이 돼서 상수가 돼서 나머지 변인들, 교사의 변인, 학교의 그 변수죠. 학교의 변수, 교사의 변수, 이런 것들을 잠재워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능력치는 내가 직접 만들어 가야 된다. 내 아이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수능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잘 가는 아이가 있죠. 또 수능으로 대학을 잘 가는 아이가 있어요. 각각의 아이는 다른 능력치가 있었던 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준비를 했던 아이는 이미 몸속에 배어진 인자가 다르다. 그죠? 원소라고 하죠.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이미 습관화된 경험치에 의해서 쌓였던 것들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얻어진 그런 경험이 때로는 누구 말대로 눈치 싸움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치만 있다 그래서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또 더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거든요. 눈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찌됐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교사들 세계와 학교의 세계는 정말로 다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중심이 돼서 전략을 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거고, 그러고 현재 고3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됐든 변수 요인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내 아이의 현재 성적보다 더 좋은 걸로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죠. 그런 의미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제가 이전 방송이나 또는 앞으로 해나갈 방송이나 또는 에듀진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녀 교육은 어느 경우가 됐던 엄마, 아빠, 학부모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정말로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워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전에 어쨌든 한 학교의 사례를 보고 결국 아이가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수능이든 학종이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자기가 지식이 있지 않으면 그런 변수 노름에 변수 요인으로 그냥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냥 내 아이가 내가 뭐 입시 몰라도 되죠. 입시 몰라도 돼요. 아이가 혼자서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이가 어느 전형이 됐든 딱 맞는 아이처럼 정말로 혼자서 잘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부럽죠. 저도 자식 가진 부모로서 보면 저는 제 애는 뭘 왜 이렇게 똑똑해 애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역시 그 이전에 보면 막 헤맸다가 결국은 자기의 경험으로 이제 습관화가 돼서 딱딱딱 앞으로 해나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아이 경험이 이제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 이전에는 분명 그 아이도 여러 번 많이 깨졌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터득한 거죠. 또 그런 터득해 가는 과정에서 얘가 좀 더 빨랐을 아이들도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분명히 엄마가 또는 아빠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아이도 변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내일 그 대입의 향방이 기대를 하면서 학교의 변수는 어떤 경우든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대입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아이와 엄마 아빠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